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보험 대리점 이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7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보상체계의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객님들은 안 보셔도 돼요. 설계사님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이제 보험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어디냐? 그러면 단언컨대 보험 대리점입니다. 지금 보험 대리점은 뭐 삼성생명, 현대해상 이런 원수사, 보험 회사들을 쥐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고,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속 설계사, 한 회사에 소속돼서 판매하는, 활동하는 설계사들의 숫자를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저도 이제 2001년도에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해서 15년을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대리점을 이제 오픈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설계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는 뭐 팔은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보험 대리점에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했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전속사에서 혹은 대리점 간의 설계사들의 어떤 스카웃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 이적료라는 게 생겼어요.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축구 선수들이 계약 기간 끝나고 이제 다른 팀으로 옮길 때 막 이렇게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관리자들이 설계사님 저희 회사에 오시면 저희가 500만 원 그냥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수수료하고 별도로. 근데 요런 어떤 스카웃 머니, 요거에 대한 부분은 설계사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2달 정도 소득의 공백이 생길 것이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제 전 회사에 두고 오는 계약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를 뭐 스카웃 비용으로 주겠다라는 건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은 마다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보건대, 설계사분들이 이직을 하실 때 얼마를 받고 가느냐, 얼마를 주는 회사에 가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 좋겠거니 하고 가셨다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설계사님들은 전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길 때 어떤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는지, 돈보다 더 중요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수료 원장 공개하는 회사 가세요. 공개 안 한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수금 수수료 지급하는지 손해보험에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회사 상품 판매했을 때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초기 회차에 실효가 됐을 때 환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보시고, 만에 하나 내가 옮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재직 기간 동안에 모집한 계약에 대한 자녀 모집 수수료는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선은 요 4가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수수료 원장을 공개하는가? 자, 수수료 원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험회사는 많으면 막 뭐 30몇 개 회사하고 판매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상품을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회사에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는 팔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원장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별로, 그 다음에 상품별로, 그 다음에 납입 기간별로, 심지어는 연령별로
내가 모집한 계약에 대해서 수수료를 어떤 항목으로 언제 얼마를 지급을 할 것인지 쭉 나열을 해 놓은 표입니다. 그게 뭐다? 수수료 원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설계사님들이 봤을 때 이 수수료 원장이라는 거는 내가 가는 대리점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게 맞겠어요?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의외로 많은 보험 대리점에서 이 수수료 원장을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지난달에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서 판매한 계약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나왔는지를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장이 없이, 이 수수료에 대한 원장이 없이 특정 상품 내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수료 레이트 내지는 뭐 환산율이라고 부르는 그 몇 가지 숫자들만 이렇게 공개하는 대리점에서는 주는 대로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흘린 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설계사가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수수료 원장이 제대로 공개가 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거 확인 안 하고 가셨다가 이게 뭐지? 해갖고서 많이 틀어지는 경우들 제가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수료 원장만 있으면 되느냐? 또 원장을 확인을 할 때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 원장이라고 나오는 게 내가 나를 원하는 다른 대리점 A, B, C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총량이 경쟁력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사의 원장과 지사의 원장이 동일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장대로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셔라. 안 그러면 멘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수금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이건 뭐냐면 수수료 명세표예요.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설계사님들이 이제 모집한 계약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갖고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업적이 지난달에 얼마의 업적을 하셨는지가 나오고 지난달 한 업적에 대한 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쭉 모집해왔던 계약에 대한 유지 수수료 리스트입니다. 이 유지 수수료 리스트는 오래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수가 수십 장이 돼요. 자,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어디 회사냐면은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손해보험 회사고 요게 이제 차월수인데 어떤 경우에는 뭐 12회차도 있고 11회차도 있고 뭐 50회차가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은 대리점에서 있잖아요. 손해보험 상품을 설계사가 판매를 했을 때 대부분 수수료를 언제까지 지급을 하냐면 13회차 내지는 15회차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설계사님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대리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을 할 때는 돈 내는 기간 있죠. 납입 기간 내내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13회차 내지는 15회차까지는 뭐 성과 수수료니 모집 수수료니 해갖고서 많이 주는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납입이 종료될 때까지는 모집한 계약 월 보험료의 1% 전후,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계약을 내가 20년 납으로 모집을 했다. 그러면 20년 될 때까지 1% 정도, 그러니까 매월 1,000원씩이 20년 동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수금 수수료라고 부른다. 근데 이 수금 수수료를
만약에 이제 설계사님들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 근속한 설계사님들한테는 이 수금 수수료가 뭐가 될 수 있냐? 연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그동안에 모집해 왔던 유지하고 있는 계약 중에서 뭐 꺼내서 많으면 뭐 몇천 원, 적으면 뭐 몇백 원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수십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지급을 한다라면은 하는 회사, 수금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합류를 하신다라면은 장기 근속 시에 안정적인 연금을 확보하는 거고, 요거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간다라면은 여러분의 연금은 누구의 연금이 되는 거예요? 관리자의 연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사의 연금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면 받으셔야죠. 주는 대로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선보수수료 확인할 때 체크 포인트는 본사에서 우리 관리자한테 이 수금 수수료를 안 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우리 관리자 지사장한테 줬어. 근데 지사장이 설계사한테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안 주는 경우 많다라는 거.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초기 회차, 예를 들었으면은 2회차, 3회차, 혹은 1회차에서 계약이 깨졌다. 그랬을 때, 내가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환수가 발생하겠죠. 그 환수가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멘탈 붕괴 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보려면 보험 대리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험 대리점이 수천 개 이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법인 보험 대리점을 예로 들어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GA 코리아, 프라임에셋, 제가 근무하는 한국보험금융, WS에 많단 말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 대리점은 각각의 보험 회사하고 판매, 위촉,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점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신뢰를 형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합류를 할 거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합류하는 사람들 중에 관리 능력이 있고 리크루팅, 증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지사, 별도의 어떤 독립된 나만의 사무실을 오픈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거를 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센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요 지사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은 또 여기서 증원, 리크루팅을 통해 갖고서 이제 사무실을 계속 이제 키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 설계사님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을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S생명에서 이 나를 바라볼 때, 설계사님을 바라볼 때 다이렉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테두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S생명에서는 여기 지사, 여기 지사, 여기 지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속해 있는 팀장, 설계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다 요 법인 대리점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수수료 레이트라든지 환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작용이냐면, 나는 그동안에 유지율 관리도 잘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보험을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같은 회사에 있는 얼굴도 못 본 다른 설계사들이 아주 그냥 유지율을 개판을 만들고 막 먹고 튀고 수수료 먹고 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나는 건전하게 영업을 했다고 하나 이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내가 모집한 수수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리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손해보험은 그러질 않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에 1회차, 지난달에 한 계약이 이달에 깨졌다라든지, 지지난달에 한 계약이 이달에 깨졌다라든지, 초기 회차에서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받은 수수료보다 더 많은 환수를 해갑니다. 이런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보통은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게 초기 회차에서 깨졌단 말이에요. 나는 100만 원을 받았지만 토해내는 건 얼마를 토해내야 된다? 13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 많으면 18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 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을 많이 모집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모집한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 이 유지율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유지율이 안 좋은 회사에는 수수료를 많이 깎아버립니다. 네? 많이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얼마짜리를 팔았을 때 선지급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손보에 비해서 나쁜 마음을 먹는 설계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먹고 튀려고 하는 설계사들이 있고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 설계사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초기 회차에 실제 내가 받은 수수료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 정도를 환수를 하게 되면 먹고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못하겠죠. 그런 먹튀 방지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성실하게 일하는 설계사라 할지라도 일을 하다 보면 자연 발생적인 초기 시료부는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그동안 몇 년 동안 관리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어렵게 계약을 받았는데 배우자의 동의를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인 시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설계사 입장에서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썼을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해서 얻은 계약이 시료가 되면 제일 슬픈 사람은 누구다? 설계사 자신일 거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나를 못 믿고 더 많은 돈을 토해내라.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멘탈 가버립니다. 계약을 깬 설계사, 고객님보다 이렇게 돈 토해내라고 하는 회사가 더 야속하게 느껴질 거다. 이런 상황에서 힘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생보 초기 시료 시에 이제 환수율 요거 체크할 때는 가능하면은 큰 대리점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뭐 큰 대리점이라고 해갖고서 이런 제도가 없는 거는 아니나 영향을 좀 덜 받겠죠. 한두 명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뚝뚝뚝 뭐가 이렇게 크게 영향받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리고 환수를 할 때 원수사랑 같은 기준으로 준 거에 대해서만 환수를 하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시고 페널티가 있다. 그러면 그 페널티의 비율은 어떤지 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 어떤 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라.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옮긴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모집한 계약, 거기서 유지가 되는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퇴사한 나한테 지급을 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면 위촉 계약서를 뭐 일반적으로 썼다라는 가정하에
퇴사한 설계사한테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유지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같은 판결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별도의 약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퇴사한 설계사라 하더라도 퇴사한 설계사한테 유지수수료를 어떻게 한다? 줄 수 있다.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보상 체계 관련해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만약 하나 내가 퇴사했을 때 내가 모집한 계약의 유지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급을 한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가시게 되면 나중에 서운해할 일, 얼굴 붉힐 일 없을 거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릴까 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옮겼다가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이 업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제 이제 동료, 선후배들을 많이 목격을 하다 보니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는 건 있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신중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돼요. 단순히 돈 몇 푼 준다, 여기가 더 많이 주네 하고 갔다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 회사 이런 회사였네? 하고 나서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는 거를 느껴도 그때가 되면 우리 설계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데로 또 옮기면 되지. 옮기면 돼요. 옮기면 되는데, 내가 A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B라는 대리점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근무해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1년 동안에 회사를 몇 번 옮긴 겁니까? 2번 옮긴 거죠. 그죠? 옮기는 기간에 최소 2달 이상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돼서도 굉장히 또 제한이 걸릴 수 있고, 무엇보다 너는 그 회사에서 뼈를 묻는다고 가더니만 왜 자꾸 정착 못하고 철새처럼 돌아다녀. 고객과의 신뢰도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건 누구다? 설계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가기 전에 확인해라. 뭐부터? 수수료 원장 이거 공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개 안 하는 회사 가면 주는 대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수금 수수료 이거 원래 설계사님들 거예요. 예? 초기 회차 실효 시 환수율 안 당해보면 몰라요 이거. 그 다음에 퇴사 시 자녀 모집 수수료 지급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문서로 된 규정집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이 정도 확인하시면 후회할 일 없을 거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